세상에 나와 처음 마주하는 나의 가족,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서 나고 자란 친구,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항상 내 끼니를 챙겨주시던 우리 사장님,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며 만나게 된 동료들까지. 살다 보면 우연히, 운명적으로, 때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라는 이름의 끈을 나눠주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채로 누군가는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갑작스레 끈을 잘라 나를 상처 주기도 하는데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유롭고 싶다가도 힘들 때면 주변에 놓인 끈을 잡아당겨 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의 음악 동료이자 친구인 박아름 씨와 함께 이재현의 사적인 라디오 3화 시작합니다. 네, 네나의 99 러브드 벌룬스 들으면서 이사라 3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 뭐 저희 이사라가 몇 화 되진 않았지만 첫 여성 게스트예요. 와! 저는 이 라디오에 여성 게스트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 섭외할 분들을 목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구나. 네, 왜냐면 이걸 얼마나 끌고 갈지 대충 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다 남자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큰 상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보자 하면서 제가 또 앨범 만들면서 이제 아름 씨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뭐 밥도 사드리고 좀 그러려고 얼굴도 뵙고 하려고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맛있었어요 밥. 맛있죠. 햄버거. 네, 햄버거. 장난 아니던데. 네, 노스트레스 버거라고. 여기는 왜냐면 브랜드 말해도 돼요. 아 네. 그러네. 네, CJ 이마트, 코카콜라 다 말해도 돼. 나이키. 나이키, 아디다스 네, 다 해도 되고. 아무튼 오늘 모신 분 이제 제 음악 동료이자 친구인 박아름 씨인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재현이 친구고 네. 그리고 저도 음악을 하고 있죠. 음악을 하는데 저는 영화 음악을 주로 만들고 뭐 친구들 음악 도와주는 것도 하고 그쵸. 주로 이제 스트링 편곡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현악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네. 콘트라베이스 네. 그렇게 해서 앙상블. 그렇죠. 오 잘하시네. 저 전공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전공은 뭐 반쪽짜리죠 뭐. 네, 반쪽짜리로 전공을 했고 아무튼 박아름 씨 모셨는데 저는 항상 이 라디오에 게스트분을 초대하면서 조사를 좀 합니다. 뒷조사. 네, 뒷조사를 좀 하는데 네. 뒷조사를 할 거 없고 그냥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봐요. 뭐 없을 텐데. 아무것도 없고 거기 박아름 딱 써 있고 아이디 딱 써 있고 음악가 그죠. 비즈니스 계정이시더라고요. 해놔야죠. 네. 있어 보이게. 네, 음악가세요. 음악가고 헤일리 팍이라고 네. 하는 이름을 쓰고 계세요. 맞아요. 여기에 헤일리 팍 음. 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충남 천안. 천안 분이시구나. 네. 또 그 삼거리 알죠? 천안 삼거리. 네, 천안 삼거리. 저는 몇 번 못 가봤어요. 그런가요? 네. 천안 삼거리. 호두 과자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네, 호두 과자 맛있고. 호두 과자도 네. 그냥 뭐. 근데 충남 천안 분이신데 헤일리 팍.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헤일리 팍. 그게 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네. 때는 2014년. 네. 좋아요. 네. 때는 2014년. 네. 제가 이제 가족 그 친척 언니가 네. 사촌 언니? 네. 친척이랑 사촌이랑 뭐 뭐가 같죠? 비슷하죠. 그쵸? 사촌이 친척이고. 사촌 언니가 미국에 살아요. 이모의 가족이 미국에 사셔가지고 네네. 제가 어떻게 놀러 갈 기회가 생겨서 네. 그때 놀러 갔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 놀러 가는데 네. 나도 미국 영어 이름 하나 있어야지. 있어야죠. 아름팍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름팍. 발음도 못해요. 지성팍도 아니고. 그죠? 네. 같은 아름팍. 박씨지만 좀 그러니까 네. 영어 이름 하나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뭘로 하지 하다가 네. 그 당시 제가 즐겨보던 미드가 하나 있었어요. 네. 모던 패밀리라고 혹시 아세요? 저 다 봤죠. 다 봤어요? 네. 거기에 알죠? 헤일리 첫째 딸 첫째 딸. 근데 그거를 왜 걔로 했냐? 네. 이제 걔가 예쁘잖아요. 예쁘죠. 예뻐서 따라한 게 아니에요. 네. 성격이 아.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네. 언니한테 언니 나 영어 이름 뭘로 할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뭐 여기 살러 오냐? 네. 사촌 언니 분이. 언니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네가 무슨 네 주제, 니는 그런 언니가 있는데 네. 언니가 이제 그냥 대충 해라. 너 모던 패밀리에 너 네가 잘 보니까 네. 헤일리 걔 멍청한 게 너랑 똑같던데 걔로 해라.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냥 헤일리로? 그래 그냥 해야겠다 해서 헤일리로 지었는데 네. 막상 거기 가가지고 언니가 친구들한테 저를 헤일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좀 기분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해요. 그쵸. 그리고 네. 내가 헤일리라고 얘기를 해도 네. 걔네가 나를 기억할까? 근데 네. 다 기억하고 네. 뭐 헤일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로. 그 미국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네. 써놔야겠는 거야. 마팔을 하려면. 내 이름 써놓으면 모르니까. 중요하죠. 인스타그램 또. 마팔 해야 되니까. 네. 인간관계 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써놨어요. 아. 써놓고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알게 되면서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스타로 연락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헤일리 팍이 됐습니다. 좀 모던 패밀리에서 나온 줄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래요. 거기 헤일리도 있고 루크도 있고. 그죠? 네. 꼬맹이. 네. 또 누가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스 둘째. 네, 둘째 알렉스도 있고. 저도 진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어요. 네. 그 이제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 있죠. 제이. 예. 그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시즌을 못 찍는데. 아 실제로. 아 그래서 완결이 났고. 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시즌 끝까지 다 보고 그 재밌어가지고 계속 돌려보거든요. 볼 게 없을 때마다. 왜 넷플릭스 보면은 보다가 이제 뭐 보지 하다가 결국 자잖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보지? 그래, 보던 패밀리 보자. 그래서 시즌 1부터 다시 보는데 내 머릿속에 제이 할아버지는 시즌 그게 11까지 하고 끝났죠. 네, 아마 그렇고. 10일에서 끝났어.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아저씨가 있는 거야. 아 할아버지가. 한참 젊을 때.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월이 흘러서 빠르죠.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가 됐구나.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모던 패밀리가 또 보면은 이제 한 화당 에피소드가 막 2개씩 들어있으면서 20분밖에 안 해. 네. 되게 재밌어요. 가볍게 보기 좋죠. 아무튼. 그걸로 영어 공부도 하고. 아 좋죠. 영어 공부도 하고.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또 헤일리 팍씨 모시고 저기 이사라 3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그 영어 이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원래 이름이 제이크였어요. 어울리네. 초등학교 6학년 때 ECC 영어학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이름을 본인들 내키는 대로 정해줘요. 근데 저는 제이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네. 영어 이름에 네. 한국 이름이 재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읒이 제이가 비슷하잖아. 네. 그렇게 연관지어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 그런 것 사람들은.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잘 지었네. 네. 그때 그 이름을 잘 지어줬죠, 제이크라고. 근데 저는 이게 뭔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 제이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파워가 없는 거죠. 좀 별로다. 근데 너무 흔해. 네, 너무 흔하니까 과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이크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갈 쯤에 입시 학원 이제 등록해서 공부했었거든요, 저는. 청소학원. 네. 제 1화 봤어요. 맞아요. 청소학원 다녔죠. 청소학원. 보셨구나. 봤어요. 네. 앞에만 잠깐 봤어요. 청소를 다니기 전에 글맥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학원을 많이 다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거기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데 16살 때죠, 제가. 16살 때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이름 나는 앞으로 이제부터 영어만 쓸 거고 너네도 나랑 있는 동안 영어 써야 돼. 너네 영어 이름도 하나씩 나한테 말해줘. 너네가 영어 이름 갖고 있다면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제가 16살이잖아요. 한참 빠져 있어요. 이 암흑의 세상에. 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니네 다 꺼져. 이런 되게 사람들 싫어하고 이런 때라 독보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굴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 뭐가 있을까? 넌 뭐 제 차례가 됐어요. 넌 이름이 뭐니? 뭐 누구야? 루크요? 헤일리요? 이렇게 하는데 키 큰 친구 넌 이름이 뭐야? 키 큰 친구. I'm son. What? Son? No. S-U-N. Son. Just Son Lee. Son Lee. 너 그냥 son이니? 그래. 그냥 태양이다. son. 왕이 됐네. 네. 한 4개월 동안 son이라고 불렸는데 아무도 그 원어민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저를 son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혼자 son으로 살다가 나왔죠, 학원에서. 썬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보통 나중에 써니가 되죠. 그렇죠. 써니. 보통은 여자 이름이죠. 네. 저는 모르고 썬. 제가 아는 이 무생물 가장 통틀어서 가장 센 거, 가장 밝고 가장 뜨겁고 불타는 거 뭐가 있냐? 썬. 멋있었네. 네. 자기 멋에 이제 취해가지고. 취해 있었죠 그때. 그런 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썬과 헤일리가 함께하는 이제는 사적인 라디오입니다. 근데 저희 라디오가 지금 벌써 3화인데 매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라디오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이 라디오를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제 다리가 이 라디오를 한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를 알고. 근데 옆에 저분은 누구지? 이게 제 컨셉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 사적인 라디오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랑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게 해주세요. 본인 때는 입으로. 2015년. 2015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6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왜 기억을 하냐? 네. 되게 네. 사전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본인에게.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 누나 말해도 되겠어? 이거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말해도 되겠어? 그래서 난 상관없지. 상관없어요. 네. 뭐 네. 지나가면 과거고 그렇죠. 현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네네. 상관없습니다. 때는 2015년. 제가 2014년에 학교를 복학하고 네.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예요. 2014년에. 아, 2014년 9월쯤.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는 영화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한 7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 어렸죠. 네. 24살에. 그때 철이 이제 없었죠. 첫 작품을 네. 시작하게 됐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그게 또 독립 영화도 아니고 이게 상업 영화였어요. 아, 상업 영화 음악을 만들게 되신 거네요. 아니죠. 음악을 만드시는 분 밑에서 일을 하게 된 아, 거죠. 약간 그 세컨드 느낌으로. 그죠? 네. 직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쵸. 영화 음악을. 아주 값진 경험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네. 음악을 네. 시작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네. 이제 영화를 개봉을 하고 네. 그리고 2015년쯤 네. 그 해를 지나서 2015년 초에 네.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남성분을 만나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연인 관계가 된다는 응.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네. 그분의 네.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동료셨죠? 네. 저는 이제 밴드 음악으로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고 저희 밴드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쵸. 있었어요. 그분이 여자친구예요. 네. 였죠? 아, 그렇죠. 제가 또 말 실수를. 전 였죠. 여자친구죠. 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아름 씨를 뵙기 시작하다가 그쵸. 이제 그냥 계속 알고 지내게 된 거죠. 저도 밴드를 나왔고 그쵸. 아름 씨도 헤어졌고 그쵸? 근데도 뭐 무슨 상관입니까? 뭐 어때요? 네. 이미 다 뭐. 네. 그래서 저희는 뿔뿔이. 네, 뿔뿔이 다들 흩어지고 저는 이제 아름 씨와 음악적 동료 그리고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아 있는데 네, 아무튼 좋네요. 벌써 그게 6년? 7년? 아, 그러니까 6년. 네, 6년 전이에요. 아유, 저희 처음 본 게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네. 25살이고 24살이셨을 때. 네, 24살이었을 때네. 와, 시간 진짜 빨라요. 큰일 났네 네. 이거. 근데 요 얘기 좀 저는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름 씨와 그래도 이렇게 6, 7년 알고 지냈는데 아름 씨가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 네. 원래 네. 제가 작곡과를 졸업을 했어요. 아, 작곡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작곡과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아노 학원 다니고 네. 뭐 그냥 바이올린 배우고 이랬는데 네. 원래는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피아노 전공.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막 열심히 막 하고 그런데 레슨을 받고 혼나고 연습하고 연습을 해도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가 재능이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나 때려치겠다. 네. 엄마한테 엄마 나 피아노 안 할래. 음. 엄마 맘대로 해라. 네. 엄마 바로 포기해. 쿨하시네. 그러니까 몇 번 물어보지. 네. 해? 너 진짜 안 할 거야? 나 진짜 안 해. 안 해요. 진짜 그만두고 놀다가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학교에서 그 방과 후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CA 활동 같이. 아니 그거 말고 그건 토요일에 하는 거고 네. 방과 후가 뭐죠? 그 왜 7교시 끝나고 네. 모르겠어. 그게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에 얼마 돈을 내고 네. 이제 선생님이 오셔요. 학교에. 아, 외부에서. 학교에 네. 오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따로 레슨을 받는 거야. 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응. 네. 근데 바이올린이 있는 거야. 오. 우리 학교가 또 고등학교가 네. 내가 2회 졸업생이었어.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 고등학교네요. 생긴 지 네. 얼마 안 됐어. 네.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새로운 시도들. 음. 네. 그래서 바이올린이 있길래 내가 또 이번에 또 이거 하나 해볼까? 워낙에 어렸을 때 바이올린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해보고 그랬으니까. 취미 삼아서 좀 배워보면 나쁘지 않겠다. 나는 네.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음악으로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만심이 이제 있었던 거지. 네. 뭐 여기 공부하는 애들 중에 내가 바이올린 제일 잘하겠지 뭐. 네. 그래서 했는데 또 그게 신기한 게 네. 외부에서 오신 바이올린 선생님이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이올린 선생님이야. 와, 진짜 우연이네. 같은 동네에 사셨던 건가요? 같은 천안인데 네.
같은 천안인데 동네는 달랐죠.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 뵙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당시에 바이올린 그만둘 때 안 네. 좋게 그만뒀어요. 그 때려치는 식으로. 나 바이올린 선생님 싫어. 아. 이렇게 그만뒀기 때문에 네. 약간 민망한 거야. 왜냐면 나는 네.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못되게 해서 그만둔 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그냥 내가 이때 좀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못됐다라고 이미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인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네. 선생님은 어른인데 당연히 기억하겠지. 다 보이죠. 네. 이 바가름 이거 이게 아니야? 이렇게 기억할 것 같은 거야. 이제 아름 씨 생각에. 응.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수업을 갔는데 선생님이니까 나는 고민을 했어. 네. 내가 이거 그냥 또 안 한다고 하면은 저번처럼 얘는 변한 게 없네 어릴 때부터. 그것도 그렇고 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야. 한 번 더 이제 한 거니까. 네. 참고 해야겠다. 네. 근데 참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그만둔 이유랑 네. 지금 다시 해서 그만둘 것 같은 그 이유랑 맞는 거야. 또 맞아요. 상황이. 그게 그래요. 그게 그 선생님한테 약간 문제가 있었어. 네네. 남자 선생님인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음악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그 음악 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네. 저한테 그랬어요. 너 그냥 바이올린 하지 마. 저 선생님한테 배우지 마. 그럼 선생님이 문제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소문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바이올린도 그냥 하다가 그 선생님이 잘렸나 그랬어. 아이고, 그 많이 못된 분이었나 보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선생님이 이제 안 나오게 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공부 쪽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계속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 클래식 악기들 위주로 다뤄오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또 이걸 안 하고 공부를 갑자기 하자니 그것도 이상한 거 같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네. 고민을 막 했어요. 하다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거를 좋아했어. 네. 근데 영화에 그 왜 사운드 트랙이 이제 쫙 나오잖아요. 맞아요. 화면이랑 같이.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근데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치고 뭐 음악을 계속 해왔으니까 듣는 귀는 좋아요. 또 귀가 그렇죠. 좋아. 네. 귀가 좋으니까 그거를 듣고 그냥 피아노로 치고 카피한다고 하죠. 카피하죠. 네. 카피가 그냥 되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에요. 네. 이제 청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음을 듣고 어떤 이제 코드의 흐름을 듣고 그거를 좀 이런 건가 싶어서 내가 직접 연주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청음을 그쵸. 하고 카피한다고 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연주를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그 카피가 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악보가 없어도 나는 그냥 듣고 칠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영재였다. 신이 내린 재능이다. 네. 조금 있어요. 네. 헨리파. 그래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다고 피아노를 하기에는 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당시에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새로 부임하신 음악 선생님이 또 작곡 전공이셨어요. 학교에 되게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게 많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곡 전공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한 CA 네. 거기서 이제 음악반을 만드셨어. 그래서 그래 여기를 또 한번 어떻게 얼쩡대보자. 여기저기 잘 얼쩡대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잘 빌붙었어요. 내가. 네. 거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물어보셨어. 너는 뭐 할 거니? 너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뭐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 성악 전공하는 친구 뭐 많았어. 근데 나만 전공이 없는 거야. 어떡하지? 나는 뭐 한다고 하지? 그래서 선생님 전 작곡하고 싶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선생님이 왜? 왜 굳이 작곡인가? 선생님이 아셨던 거지. 아. 왜? 왜 해?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음악 듣고 따라서 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만들어보고도 싶고 그렇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다. 그렇죠. 경고를 한번 주셨는데 그냥 할게요. 해보겠다. 그래서 네.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어. 음.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게 기초부터 알려줄 선생님이 나는 필요했는데 그렇죠. 왜냐면 내가 곡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처음부터 어떤 교수님한테 가게 된 거야. 아 너무 그냥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만나버린 거네요. 레슨을 가도 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 이미 과정 자체가 많이 앞으로 흘러가 있기 어느 때문에. 정도 단계가 돼야 이제 교수님한테 가는데 나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거 문제 풀어와.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풀어가는 거야. 가면은 이거 아니야. 다시 해와. 그러면 아이고. 방법을 안 알려주셔. 왜냐면 교수님이니까. 네. 그냥 저기 선생님한테 갔었어야 됐는데. 알아서 해라.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랑 수업을 어떻게 뭐 한 3달 했던 것 같아. 네. 비싼 돈을 내고. 네. 근데 얻은 건 없었죠. 그러니까 입시 작곡을 위해서 어떤 레슨을 해주실 교수님을 찾았던 거네요. 그때는. 그쵸. 그래서 네. 이거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요즘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네이버에 네. 작곡과 가는 법, 아, 뭐 작곡과 뭐 입시 네. 이런 걸 검색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입시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내가 교수님들한테 배운 거랑 너무 다른 거야. 실제로 어떤 입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대로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아, 네. 그래서 그 입시 후기를 보고 네.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어. 네.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있고 네. 그 선생님이 여태까지 배출한 이제 합격자. 네. 저기 학교 잘 보내시는 그 선생님들 계세요. 전문 선생님. 사강사. 네. 일타들. 그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네. 막 다 뭐 어디 서울. 우리 주변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저기 많죠? 좋은 대학교 잘 보내시는 연주자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교육자들. 서울대, 네. 연대, 이대, 네. 막 중앙대 막 어. 화려한 거야. 네. 그래서 나 이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죠. 되게 번호가 적극적이었네. 있었어. 네.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카페에 글을 남기는 거였어. 아, 네. 글을 남기면 쪽지를 주시는. 선생님이 번호를 이제 비밀 댓글로 네. 비밀 댓글입니다. 이걸로. 네. 그걸로 남겨주셔가지고 네. 거기에다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죠. 네. 엄마한테 동의를 구한 후 네. 엄마가 마지막 기회다. 지금 교수님도 잘리고 바이올린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연거푸 잘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교수님을 찾았다는 건 그 CA 선생님도 잘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4번을 자르고 손가락은 5개다. 근데 너에게 하나의 손가락이 남았다. 엄마가 마지막이다 너. 네. 너 이제 여기서 끝나면 네. 이제 너한테 기회는 없다. 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알겠어 엄마. 네. 내가 최선을 다할게.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네. 가기까지가 고3 7월에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되게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들어가시네. 근데 또 다행스럽게 예체능은 네. 수시가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어. 아, 수시가 한 학교? 2학교? 네. 근데 한두 개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렇죠. 많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늦게 왔으니까 수시는 꿈도 꾸지 마라. 너는 수능 봐가지고 네. 정시로 가라. 수능 점수와 이 실기 점수를 합산한 이 실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인정을 하지. 네. 네 선생님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선생님 네. 알겠다. 네.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네. 선생님이 너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기초부터 네. 아예 네. 싹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네가 2학년 때만 왔어도 네. 괜찮은데 네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었다. 저는 그때 나 이러다 대학 못 가면은 그냥 큰일이다. 이거 재수를 해야 되나. 걱정되죠. 네. 네. 근데 엄마가 넌 재수는 없다. 넌 이미 네 개의 손가락을 썼다. 너에게 남은 한 손가락 잘 해봐라. 그래서 진짜 그때 제가 천안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로 레슨을 다녔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하루에 학교 끝나면은 천안역으로 확 가가지고 네. 기차 타고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네. 신림까지 갔어. 그런 거 신림까지 많죠. 가서 네. 레슨 받고 다시 이제 막 천안으로 오는 돌아가고 거야. 막차 타고. 막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또 숙제가 있잖아. 네. 숙제를 막 해. 새벽 한 1시, 2시 네. 또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또 가는 거야. 매일매일을. 수능 끝나고는 매일 갔어요. 근데 수능 전에는 네. 일주일에 한 2번 갔던 것 같아. 근데 네. 나는 7월에 갔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시간이 없었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을 이제 보고 네.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성적이 그래도 웬만큼은 돼야
그렇죠. 실기 점수랑 같이 비벼본다 이건데 이제 수능 성적이 좀 나와줘야 좀 가능성이 그치. 열리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수능을 네. 보고 나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집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나. 엄마가 도시락 맛있게 싸줬는데 네. 집에 가서 네. 엄마 어떻게 잘 봤어? 이랬는데 네. 잘 봤어. 네. 자신 있게. 네. 그래서 엄마가 다행이네. 이제 실기에만 매진해라. 네. 선생님도 이제 막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성적표가 나왔어. 네. 큰일 난 거야 이거. 너무 큰일 났구나.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통당해요. 7등급. 오. 수능이 몇 등급까지 있죠? 8등급인가 9등급까지 있죠? 그래도 저기 8, 9는 제꼈네요. 그죠? 네. 언어가 6등급. 언어 6, 7 뭐 이 정도인 거네요. 근데 그러면. 또 네. 예체능은 수리를 안 봐요. 아. 그 수리 시간 잡니다. 자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깨워요. 네. 이렇게 막 책상을 톡톡 쳐. 네. 근데 지금 예체능이에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저기 작곡가의 영화 음악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학창 시절 얘기로 지금 30분 지났어요. 큰일이네. 네. 영화 음악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네, 30분짜리를 저기 3초로 네. 줄이셨네요. 좋아해가지고 작곡가를 가야겠다. 작곡가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 작곡가 입시에 성공을 하고. 결국에 성공을 한 거네요. 그죠?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작곡가에 바로 그냥 재수 없이 들어가시나요? 응. 최초 합격 딱. 와, 어떡해. 왜냐면 네. 그 비율이 있잖아요. 네. 실기가 70%고. 실기를 아주 잘하셨구나.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합격하신 그죠? 거면. 네. 실기가 70이고 네. 수능이 20. 그리고 내신이 10. 내신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해온 거. 근데 학교에서 편의를 많이 봐줬어.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나서는 그냥 4교시 끝나고 너 그냥 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레슨 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레슨 이제, 안 가는 날은 음악실을 내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그냥 연습해라. 또 이 실기에 쏟을 그런 시간을 좀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합격을 하게 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어떤 감독님이 그 어씨를 구한다. 그 후배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영화 음악을 그분이 영화 쪽에 제작사 쪽에서 일을 하는 후배였는데 후배가 다른 선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영화 음악 하고 싶어하는 선배가 있었어. 그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오빠 그 어떤 감독님이 구한다는데 오빠 할래요? 근데 그 오빠가 아니 나는 졸업하면 음악 안 할 거여가지고 아르미한테 넘기자. 그래서 이제 영화 나한테 연락이 와서 기회가 나는 나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연이 닿은 거죠.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됐지. 좋은데요. 요 얘기 운이 좋았어요. 네. 그래도 이게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걸 운도 따라준 거겠죠. 어쨌든 요런 파란만장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스토리를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예상보다 말이 좀 많으신 편이네요. 네. 그러네요. 잘 오늘 모신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 도미닉 파이크의 슈퍼스타씨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These days don't end, and you lost the things that brought us closer. We're spread so thin, and that's all it takes to knock you over. Finding out the hard way, forgot how good it feels to be alone. You did watch a movie on your phone for real. Is this how I'm supposed to feel? Save me some, she said, love, I felt like you could've called it something else, but I couldn't think of nothing else for real, 'cause it was hard to tell. Make it easy for me, baby. Take it easy on me. These days don't end, and you lost the things that brought us closer. We're spread so thin, and that's all it takes to knock you over. Winding down the long day, forgot how hard it was to sleep alone in here. Feel like I ain't folded clothes
but still, long way down, you stayed around the whole time, but it wasn't for yourself. I still don't know how you felt for real, baby, 'cause it was hard to tell, you can't blame me. I don't put on an act for everybody. It wouldn't break your back to stand beside me forever and a mile was tantalizing. I try to force my smile but can't deny it. 네, 도미닉 파이크의 슈퍼스타 쉿 듣고 왔고, 우리 헤일리 팍 씨가 영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영화 음악을 하면서 벌어진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듣고자 했는데 그 전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선생님 5명을 갈아치우면서 중요해요.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냐, 넌 아직 안 됐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렇게 파란만장한 학창 시절을 보내오시고 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제 영화 음악에 발을 디디게 되신 거죠. 꿈을 이룬 거죠. 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그냥 이걸 의식하지 않고 보면 이 영화의 내용이 메인이죠, 사실. 그렇죠. 네, 이 스토리의 흐름이 있고 이 등장 인물들의 연기와 뒤에 있는 이 배경과 사물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는데 영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위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느낀 영화 음악은 우리 킥, 스네어 뭐 이런 드럼이라고 하죠.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듣는 어떤 대중음악보다 밸런스도 훨씬 낮고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건반, 피아노나 스트링류가 되게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막 어떤 마디가 되게 4분의 4박자 꼭 이래갖고 몇 마디 이렇게 가다가 여기부터 후렴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딱 이 부분에서 이 느낌, 이 분위기가 고조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걸 악기들의 어떤 화음으로 그 분위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참 그냥 대중음악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쯤 음악을 만드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나도 영화 음악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실제로 영화 음악을 만드시면서 느끼는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네. 영화를 미리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미리 볼 수 있고 지겹도록 볼 수 있잖아요. 지겹도록 보죠. 네. 안 좋은 점은 네. 내가 작업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영화 그냥 막 영화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잘 못 봐요. 2-3번은 봐야 네.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이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인데 네. 가면은 일단 내가 뭐 이 영화를 볼 거야. 네. 딱 들어가. 재밌겠다. 네. 음악밖에 안 들려. 음악 언제 나오지? 그리고 네. 이제 사전 조사를 다 하고 가요. 음악 누가 했나? 어떤 감독님이 이 영화 음악을 맡았나를 어떤 감독님이 하셨지? 네. 다 찾아보고 네.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막. 나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영화 음악을 들으러 가시는 거고. 이번엔 어떻게 하셨나? 이걸 들으러 네. 간 거야. 네. 그러니까 집중을 잘 못해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네. 내가 음악을 들을 목적으로 갔는데 네. 음악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이 안 난 채로 그냥 나왔어. 진짜 좋은 영화인 거네. 진짜 좋은 영화인 거야. 그래 진짜 좋은 영화를 떠나서 그 음악 감독님이 정말 잘하시는. 요게 또 다르네요. 어떤 제가 하는 장르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제 음악이 기억에 남았다 하면은 제가 잘한 건데, 영화 음악은 반대로 이 영상과 동화시키면 동화시킬수록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스토리의 몰입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음악이 적절하게 들어갔다는 거지. 또 그래야 또 좋은 영화 음악이다. 정말 잘하신. 진짜 이게 또 분야별로 그죠. 이 관점도 다르고 딱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도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음악이 기억이 안 나고 네. 스토리만 기억이 나고 어떤 영화였는지 네. 이게 영화가 계속 기억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에 와서 이제 사운드 트랙을 찾아봐요. 그때. 어, 그래서 음악만 따로
들어보고. 어느 장면이었지 이렇게 다시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보는 거야. 되게 재밌겠어요. 영화 보고 그런 거 자체가. 네. 네. 그게 직업이니까. 그죠? 되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재밌어요. 축복받은 삶. 헤일리 팍. 좋은데요. 네. 그 오늘 이 라디오 주제가 관계잖아요. 저는 이제 이 라디오 매화 주제를 정할 때 이 게스트분이 나왔을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주제를 정하는데 저희 관계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되게 오래 전에 만났고 되게 뭔가 관계가 특이하게 만나기도 했고 저도 아름 씨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로 그리고 아름 씨가 지금 몸담고 있는 영화 음악에서의 어떤 관계나 아름 씨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런 것도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좀 이런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이런 것처럼 아름 씨가 그동안 살아오고 또 영화 음악을 해옴에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관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저는 네. 사실은 네. 다 기억에 남지만 네. 뭐 같이 했던 감독님들 뭐 했던 언니들 막 오빠들 다 기억이 났는데 네. 최근에 작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뭐 아직 개봉은 안 했고 그럼 알려주실 수 없는 거죠. 없죠. 네. 제목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는 알지만 말할 수 없죠. 와. 네. 나중에 따로 말해줄게. 네. 사적인 라디오니까 근데 사적인 라디오도 사실 누가 보니까 네. 밝힐 수가 없죠. 밝힐 수 없죠 이거. 네, 좋죠. 공개되면 큰일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업한 큰 영화는 아니고 근데 네.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네.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네. 그러니까 뭐 큰 영화도 했었고 한데 네. 이거는 그렇게 큰 영화는 아니고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예요. 네.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네. 작업을 했어요. 이번에 네. 작업을 했는데 왜냐면 다른 영화들은 뭐 팀원, 네. 뭐 같이 일하는 사람 네. 이렇게 막 뭐 친구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이거나 되게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 네, 띄엄띄엄. 이거 이만큼 해서 주세요. 여기까지 다시 해주세요. 사무적인 관계. 네. 그런 관계였는데 네. 친구랑 이제 처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친구랑 이러면서 막 싸우진 않을까, 막 걱정될 수 있죠. 틀어지진 않을까. 근데 네. 이 친구분이 그러니까 공동 감독인 건가요? 그쵸. 네네. 그분한테 들어왔는데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웃기게 네. 연락해서 야 이거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할래? 이게 아니라 네. 그날 어떻게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야 너 잠깐 들어갔다가 왜? 그러니까 네가 그거 음악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신 거구나. 네가 이거 해줘야 돼 해서. 근데 나도 거기서 그래? 편하게 그냥 네. 이렇게 하게 돼서 친하니까. 네. 했는데 그 음악을 만들면서 네.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잘 맞는 친구인 거네요. 그러니까 나를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고 네. 나도 배려하려고 근데 배려할 일이 없었어. 너무 편해서. 네네. 그래서 영화도 너무 좋았고 그런 뭐 장면들이나 네. 내용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는데 음악도 음악도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그냥 네. 술술술 나오니까 네.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트러블이 없어도 되나 할 정도로 네. 그게 뭐 되게 순탄하게 잘 흘러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적인 관계에서는 네. 조금 막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이거 다시 해주세요. 조금만 짜증내도 크게 오죠. 네. 약간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네. 너무 마음에 안 드나? 이걸 좀 그 사람의 반응에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네. 근데 친구랑 하니까 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왠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친구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네. 배려도 해주고 네. 또 어떤 스타일인지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네. 이게 내가 이만큼 해서 이거 이만큼 했는데 들어봐 이랬을 때 너무 거린거 없이 이거 별로니까 그냥 다시 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야. 서로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이제 네. 뭔가 이렇게 일을 해도 네. 이게 트러블이 없을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좀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되게 좀 최근에 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네. 여태까지 일한
걸로 봤을 때도 네. 너무 편하고 이게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아름 씨가 해준 말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아름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배려가 필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친하던 친구인데 음악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나는 뭐 동료들 아니면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되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의식 중에 이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의식적으로 배려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어떤 부딪힐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끝나고도 네. 되게 여운이 좀 길게 네. 가가지고 네. 아, 그 영화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좋네요. 너무 네.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와. 다 통틀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제달 씨랑 정말요? 한 것도 좋았죠. 저는 그거죠. 아까 말한 그 사무적 관계. 여기 스트링 넣어주세요, 아름 씨. 네, 좋아요. 수정 없습니다. 네. 아니, 왜 수정을 요구를 안 해? 얼마 입금해 드릴까요? 돈 안 받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 무릎 꿇고. 고마워요. 그거죠, 뭐. 아니 수정을 좀 네. 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헤일리 팍 저기 영재라서 뭐가 오면은 수정할 게 없어요. 그냥 올리면 바로 음악 완성이라 가지고 네.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네. 좋아요. 곡 열심히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싱글 나오는 곡에 이제 오늘 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아유, 네. 대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네.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해줘. 그래. 그러려고 불렀죠. 아유 어쩐지. 이거 진짜 농담이고 그 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들을까 궁금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들었어요. 네. 근데 좋아. 감사합니다. 네. 그 뭐지 우리 같이 했던 거 그거 오씨. 오씨, 네. 그때도 네. 딱 듣자마자 그냥 왔어요. 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수정 없이 그냥 바로 갔죠. 그러니까요. 네. 왜 이러지? 이래서 나 이러다 안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 생각했는데 그때 오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딱 스트링으로 이제 곡을 감싸죠. 그 부분의 주인공이십니다. 헤일리 팍. 근데 이제 관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라디오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사연을 보내는 곳이 있어요. 프라이빗 라디오 9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사연을 보내달라고 제가 전화 처음부터 이사라 라디오 첫 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이 이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기인이시네. 많이 온 건 아니고 몇 개 왔어요? 좀 몇 개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번 화 주제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좀 있나 봤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개 준비했는데 좀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 사연을 몇 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달 형. 저는 음악을 시작한 24살 남자예요. 음악하려고 서울로도 올라오고 작업실도 만들고 이제 시작했는데 정규 앨범 준비 중인데 혼자 음악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는 왜 안 읽어요? 그리고 진짜 팬이에요. 뭘 읽습니까? 참 나가지. 이거 복사하다 보니까 같이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네. 진짜 팬 고맙습니다. 팬이면 이런 거 읽어줘야지. 그렇죠. 근데 결국에 요는 이거예요. 혼자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이거 맞게 만들고 있나? 애초에 음악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주관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같이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토론하고 더 나은 방향도 잡아주고 좀 만드는데 도움도 주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혼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치.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왜 서로 같이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사실 작업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질문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거는 네. 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어디 가서
사람을 알지?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어디 가서 사람을 알아야 되고 네. 어떻게 이걸 사람을 사귀어서 이게 어떻게 인맥을 넓힌다고 하죠. 네. 그게 제일 사실 네.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네. 음악은 인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달 씨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인맥이 있어야 된다에 완전 공감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을 많이 알면 음악 돈도 많이 벌고 잘할 수 있다 이게 아예 아니고 내게 있어야 돼요. 인맥이라는 건 결국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에요. 그러면 첫째로는 일단 아름 씨가 좀 아까 친구분과의 작업에서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과 잘 맞아야 돼요. 그냥 만났을 때 기분 나쁘거나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티키타카 그러니까 캐치볼이라고 하죠. 뭐 그런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감이든 내 기술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내 음악으로 저 사람을 매혹시킨다던가 나 가진 거 없지만 나랑 같이 하자. 나는 이런 음악을 만들고 있어. 음악이 그냥 진짜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매력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나와 맞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냥 음악을 하다 보면 진짜 우연한 기회로 하나 둘씩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 둘씩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내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맞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첫 번째의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제 첫 번째 사람은 그 저랑 같이 밴드를 시작한 자코비라는 형님이 계세요. 자코비 형도 그렇고 리지군주라는 크루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냥 무대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랩 음악이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의장대라는 곳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네, 군대 국군 행사 같은 걸 나가면 옆에 군악대가 같이 연주를 해요. 근데 어떤 행사에서 갑자기 저기 누가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랩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쉬는 날에 일요일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여기 그때 공연에서 랩하신 분 어딨냐고 그래서 저 방에 있는데 왜 그러시죠? 그래서 자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런다고 다짜고짜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랩 하고 싶어요. 제 랩 들어봐 주세요. 랩 했어요 앞에서. 네, 랩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박자가 뭔지는 아시네요. 박자를 지킬 줄은 아시네요. 그러면서 CD 2장을 빌려줬어요. 카니에 웨스트랑 루페 피아스코라는 그 래퍼 있어요. 이걸 일주일 동안 듣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 박자를 쪼개는 거 위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제가 막 귀찮게 했죠. 노트북 뭐 사야 돼요? 마이크는 뭘 써야 돼? 콘덴서 마이크가 뭐예요? 이거 삼각대가 안 세워져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걸 계기로 밴드를 적극적이었네. 네, 그렇게 됐고 리직군주도 그냥 앨범 만들었는데 내 앨범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메일로 여기저기 보내고 USB 만들어서 막 어디 사장님 어디 대표님 기다렸다. 근데 나한테도 줬잖아. 네, 누나한테 주고. 아직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거 무시했어요 그냥. 근데 당연하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걸 듣고 나랑 만나겠어요. 근데 리직군주의 블랭이라는 친구가 그 형이죠. 그냥 음악을 들어본 거죠 우연히. 그리고 저를 불렀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날 왜 도와주지?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날 도와주지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왜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으면 네. 제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음악을 처음 시작했어. 네. 그러면 나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네. DM 보낼 것 같아. 내가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고 네.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고 네. 뭐 나 같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래도 해보는 거야. 그냥 저는 그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네.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네. 매번 해가지고 뭘 하나 할 때도 누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럴 때도 저도 그랬어요. 영화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감독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어요. 저 한번 만나달라고. 근데 그 감독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연락하고 지내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막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 1위. 정말. 그래서 그런 용기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맞아요. 간단해. 그냥 더 가까워졌죠 서로가. 인스타그램 그냥 DM 보내고 안 읽으면 보내 그냥 또 아니면 댓글 달아.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과대망상하게 되죠. 이 사람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나 무시하네. 나를 무시해? 이런 나쁜 마음도 들고 저도 똑같아요. 근데 기회가 안 닿았을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결코 내가 뭣도 아닌 사람이다. 나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나랑 맞는 누군가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결국에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에 신호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줬어.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는 것 같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만날 기회는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그때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냥 용기만 맞아요. 있으면 사실 용기. 근데 그게 힘들지. 힘들어요 진짜. 던져보는 용기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괜찮을 있으면. 용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참 어렵지만 어려워. 근데 진짜 지금도 숨이 턱턱 막혀요. 어려워. 저도 저라고 제가 무슨 유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제가 피처링이 없어요. 제 음악 통틀어서 피처링이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그것도 제 안양에서부터 가장 잘 아는 그 로페라는 음악을 하는 형인데 그 형은 워낙 이제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이 곡 같이 하자 이래서 한 건데 다른 몇몇 분들한테 피처링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몇몇이라 그래봐야 2분일 거예요. 2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DM을 보내요.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소라 껍질 속에 숨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제가 곡을 쓰는 이유도 그거고 제가 음악을 만드는 스타일이 남한테 그렇게 할 용기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겠다. 용기를 낼 거냐 그만둘 거냐가 아니라 용기를 낼 거냐 아니면 이걸 내가 다 할 거냐 이거였던 건데 한계를 느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봐야 많이 느는 건데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 복제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엔 용기를 내고 있는 편인데 사연 보내주신 분도 헤일리 팍씨 말대로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근데 나도 사실은 저한테도 이제 후배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후배들이 근데 이제 바로 밑에 후배는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10학번이에요. 17학번 후배가 이제 전혀 이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저는 15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는 이제 후배 지금도 잘 지내요. 연락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17학번 누구입니다. 어쩌지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막상 그게 그 친구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무시를 못해요. 이걸 읽고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왜냐면 내가 뭐라고 그거를 보내기까지의 그 사람의 시간과 고민과 이런 느껴지죠. 게 느껴지니까 해본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최대한 내가 아는 한에서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같이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결국에 진심은 통한다. 그런 진짜로. 말인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해. 좋네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사연을 조금 더 몇 개 더 읽어보죠. 노래는 오디의 미스 썸머인데 우리나라 한국에도 오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제 친구인데 그 오디 말고 외국 오디의 미스 썸머. 해외파 오디. 해외파 오디의 미스 썸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디의 미스 썸머 듣고 왔습니다. 사연이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네, 사연 하나만 읽었는데 아주 얘기가 술술 나오고 사연 네.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니까요. 음악 공감이 관련 돼. 네, 서울 올라오고 막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사연 보내는 아이디가 있고 여기 DM 주시면 저희가 사적인 사연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제가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두 번째 사연이 또 있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연애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재현님 안녕하세요. 사적인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헤헤. 남자친구와 여자분이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3달이 다 되어갑니다. 1년 정도 만나면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몇 번 반복했지만 이번처럼 길고 완벽하게 헤어진 건 처음이네요. 처음에 저도 좀 웃기고요. 네, 그냥 읽어볼게요.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했지만 이번처럼 길고 완벽하게 헤어진 건 처음이네요. 처음엔 저도 그쪽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부계정으로 제 SNS를 보더라고요. 그거에 또 흔들려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잘 끊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부계정으로 저를 염탐하더니 한동안 비공개 계정이었던 그 사람의 인스타가 공개로 바뀌더니 미련과 아쉬움이 담긴 내용들을 자꾸 인스타에 올립니다. 요거 이젠 저도 그냥 무시하고 별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꾸 뜨문뜨문 흔들려서 죽겠네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귀여운 사연. 이제 헤일리 파크 이런 거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 어떠세요? 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 그냥 사연을. 제가 제 네. 상황이라면 네. 지금의 저라면 네. 제가 그냥 무시. 네. 왜냐면 완벽하게 네. 헤어졌다며요. 네. 이번처럼 길고 완벽하게 헤어진 건 처음이네요. 그러면 2번은 없으면 돼요. 맞아요. 네. 왜냐면 네. 뭐 헤어진 게 일방적이진 않을 거예요. 쌍방의 이유가 있으니까 네. 각자 이유가 헤어졌을 있겠죠. 건데 네. 근데 뭐 부계정으로 뭘 보고 또 뭐 흔들리고 뭐 흔들릴 수는 있어. 그렇죠. 당연히 흔들리지.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끊었잖아. 네. 그러면은 그냥 접으시고. 맞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비유를 헬스에 해보자면 헬스하러 가기 전엔 운동 재밌겠는데 이거 막 몇 개 하고 땀 좀 흘리고 물 먹고 유산소 하고 샤워 개운하게 하고 좋겠는데 아니면 뭐 오늘 한 30분 뛰어볼까 몸 가벼워지겠는데 살 좀 빠지겠는데 하는데 3분 4분만 넘어가도 왜 뛰었지? 이런 그러니까 힘들어. 씨.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것만 기억해요 사람은. 어떤 관계든 어떤 기억이든 아까 아름 씨가 이제 학창 시절 얘기해 주시면서 초등학교 때 뭔가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잖아요. 사람 만나다 보면 뭐 남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내가 뭔가 어떤 불편한 점을 느꼈다. 근데 그게 몇 년 뒤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사람 안 바뀌어요. 네. 근데 결국에 내가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생각나고 흔들리고 이런 거는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좋았던 기억들이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좋았던 걸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면 네. 좋은 사랑을 하신 것 같아. 그런 기억이 남은 거면. 그러네요. 또 네.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한 건데 네. 저의 경우는 그런 남아있지 않아요. 헤일리 팍 좋네요. 네. 좋은 드리블이었고. 왜냐면 네. 그러면 네. 그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네. 흔들릴 거고 네. 그래서 연락을 한 거고 근데 그쪽에서 끊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끝내는 게 네.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근데 이제 아름 씨나 저나 어떤 살아오면서 겪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맞아 그것도. 네. 근데 나도 네. 그래. 할 때까지 다 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저희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겪어보기 전에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막 아무리 얘기해줘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있어. 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진짜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직접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왠지 우리 얘기 같고 불편하다.
아니면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난 조금씩 사실 네 생각이 난다. 그래서 연락했다. 난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아니라면 오해해서 미안하고 이게 난데 지금 우리가 또 만날 수는 없는 거라면 이런 짓 하지 마라. 그치. 그렇게 그냥 진짜 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얘기했을 때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통한다.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 거기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남자라면 굳이 뭐 두 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용기 있게 슬기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럽다. 네. 연애 사연 요거 재밌네요. 하나 더 연애 사연이 있는데 요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소미 언니가 제 은인인 보라 처돌입니다. 제 여자친구분의 이제 레슨생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요 친구가 이제 자기 연애사를 사연을 보내준 거예요. 네. 다름이 아니라 언니랑 잘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남자친구의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남자친구는 포항에서 지내고 있고 롱디 커플인데요. 현재 저는 실업자로 집순이고 남자친구는 포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휴일마다 차를 끌고 저를 보러 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남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은 승에 안 차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집순인 걸 알면서도 간혹 나 모르게 뭐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떠보는구나. 떠보고 뼈가 섞인 장난을 치는 거예요. 뭐 남자인 친구, 남사친을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노는지 다 얘기하고 만나지 않냐? 남자친구한테 허락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친구는. 근데 가끔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허락을 받고 만나는 친구랑 놀 때 괜히 제가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떠보고 나면 괜히 허락을 받고 나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남자친구가 노는 건데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내가 남자친구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친구랑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저번엔 공황장애 비슷하게 딸꾹질이랑 헛구역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평소에 엄청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그렇게 제가 못 믿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남자친구도 저한테 표현을 엄청 잘하는 편인데 참 이게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 좀 어렵네요. 공황장애 심한 경우 같은데요, 조금. 힘들어요. 저도 있거든요. 공황이. 근데 많이는 아니고. 어떨 때 공황이 약간 오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하면. 과호흡처럼.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많은데 없어. 나를 위한 공기가 없는 것 같고. 공황이 누구나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키가 크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고 쳐다보이게 있어서 광장공포증이라 그러죠. 지하상가, 백화점 아니면 지하철 되게 힘들어요. 사람 눈을 못 보고 되게 힘들고 호흡도 잘 힘들고 근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 막 딸꾹질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게 진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못 믿어주는 거에 대한 되게 그런 서운함이나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화. 그쵸. 딥한 대화. 딥한 대화. 근데 뭐 아니 남사친을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친구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싫어한다고 뭐 근데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싫어하는 거면은 뭐 남사친이랑 있을 때 계속 영상 통화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사연에 있어서는 좀 냉정해지는 편인데 아까 아름 씨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배려가 필요가 없었다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의외로 배려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근데 뭐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남자 사람 친구, 내 여자친구의
남자인 친구들이 조금 마음에 쓰인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는 보통 직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런 남사친이 아예 신경 안 쓰이는 남자 타입도 있어요. 나는 믿고 상관없는데 이런 타입도 있고 반대로 누구야 왜 자꾸 저런 사람들 왜 만나는 거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둘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그 친하다는 남사친을 남자친구분한테 소개해 주는 게 가장 셋이 놀아봐야지. 네, 그게 제일 빨라요. 제 전화에 나왔던 그 임지훈이라는 친구도 그 친구 성대모사도 하고 웃긴 친구인데 말 그대로 제 여자친구의 남사친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랑 더 친해졌는데 그냥 보고 나서 왜냐면 나랑 친한 친구면 내가 남자친구랑 그리고 좋은 관계라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네, 나랑 잘 맞는 친구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이 남자친구분이랑 제가 저 남자친구분 같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놀아.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하는. 그럼 난 해. 싫으면. 그러면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그 얘 진짜 좋은 애고 뭐 그분에 대해 그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해주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왜 내가 얘랑 노는 거 싫어해? 이런 식으로 되려 화를 내면 조금 그게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깊게 얘기를 하는 거. 왜 싫은지 아니면 뭐 사연 주신 분이 얘 그 남사친에 대해서 어떤 애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것도 그렇죠. 셋이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최고예요, 진짜. 제가 이게 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남자 사람 친구 만나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볼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보고 확인을 해요. 어떤 친구인지. 근데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를 못 믿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치. 네, 그리고 이런 뭐 뼈 있는 농담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되게 못 믿고 믿고는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되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름 씨 말대로 깊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거 있잖아요. 왜 유희열 선생님의 명언 있죠. 뭐죠?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만난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알죠? 몰라요. 근데 몰라요? 엄청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볼 때는 제가 뭐 이렇게만 들어서 모르지만 깊게는 모르지만 서로 이제 모든 걸 다 오픈한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이가 그렇게 엄청 막 가족같이 가깝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방구 끼고 막 트름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만나면서 막 지금 막 당장 이럴 건 아니니까 뭐 좋으니까 둘이 만나시겠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좀 깊게 대화를 더 가면을 또 벗고 가면을 벗고 연극이 끝나지 않게. 좋네요. 참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사람이 다 다른데. 너무 달라서 사람이 다 달라서 진짜 형제끼리도 안 맞고 부모님이랑도 싸우는데 맞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표현도 잘하신대. 그러면 대화하기가 수월할 텐데요. 나쁘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롱디스턴스 이제 먼 거리에 그죠? 있는 커플이다 보니까 본의 맞아. 아니게 뭐니까 그런 의심이라던가 그냥 확실하게 해야 돼. 근데 롱디는 그렇죠. 다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그치. 시계 힘들어요. 앞에서 V에서 사진 찍어 보내. 그렇죠. 시리 앞에서 그 대답한 거예요. 시리야 조용히 해라 임마. 저기 방송한. 없이. 그렇지.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좀 딥한 사연이라 한번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연이거든요. 제목은 이제 아빠를 싫어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이런 가정사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새내기가 되는 빼꼼입니다. 우선 저희 아빠를 소개하자면 아빠는 좀 가부장적이시고 술, 담배를 매우 좋아하세요. 어릴 때부터 저녁이면 하이텐션이 된 아빠의 술주정을 들어야 됐고 언제부턴가 그게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어려서 저는 그릇 깨지는 소리, 부모님 싸우시는 소리가 큰 공포로 다가왔죠. 하지만 아빠가 술에 취하셨어도 이제 손찌검을 하신 적은 없다고 하세요.
아빠는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집에 오셨고 점점 머리가 커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술주정하시는 아버지를 매우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이 정말 싫어하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술을 안 드시면 또 말도 엄청 없으신 타입이라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불행 중 다행인지 아빠가 지방으로 발령받으셔서 아빠랑은 따로 살게 됐습니다. 가끔씩 집에 오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못 봐서 애틋했지만 몇 개월 뒤부턴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있는 아빠의 행동에 그 주의 끝이 항상 싸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해요. 어떤 일종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제가 절 많이 원망하게 된 일이 생깁니다. 바로 작년에 제가 고3 아주 예민한 시기, 개복치 아주 예민한 시기가 되면서 일이 터진 거예요. 막 자기소개서, 모의고사 이런 걸로 정말 지치고 힘든 날을 보냈는데 저녁 때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당연하게도 이제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술주정을 막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지겹고 지쳐서 아빠한테 난 아빠가 너무 싫다. 전화하지 마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연을 끊자. 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모에게도 나는 몇십 년간 아빠 술주정 때문에 힘들었고 엄마나 언니도 많이 힘들어한다. 친구들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그럼 난 그런 게 너무 싫다. 우리 엄마도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게 해달라. 아이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모한테. 그날은 너무 늦은 저녁이었기에 어찌저찌 그냥 마무리가 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후회가 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빠가 술을 안 마실 땐 말도 없으시고 괜찮으신데 이게 저한테 엄청난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다음날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는 또 아무것도 모른다는 목소리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왜 못 참았지? 난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난 진짜 평생을 후회하겠다. 만약 아빠가 돌아가시면 난 내 자신을 혐오하겠다라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꽉 찼답니다. 그 이후 아빠가 좋아지진 않았고 여전히 밉고 싫지만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는 더더 싫어지게 됐습니다. 아빠를 싫어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돼버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안 좋죠. 네. 일단 아름 씨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점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자기 탓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나는 네. 반대로 네.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가부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아빠가. 근데 술만 먹으면 네. 말이 많아져. 네. 그러니까 아빠는 술 먹고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못했던 말들도 네.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는데도 네. 딸한테 전화를 하실 정도면 네. 딸에 대한 그 애정이 엄청 있다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가부장적이니까 평소에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술을 먹었으니까 네. 술김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네. 와닿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네.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술을 먹으면 진심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술 먹고 그래도 뭐 기분 좋은 것도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은 표현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집에서. 그렇죠. 근데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이것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개인적인 인생으로 봤을 땐 참 그게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감추고 살아야 되고 내가 술을 마셔야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담을 내려놓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꾸 술을 찾게 되고 이게 아버지한테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 따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나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랑 싸우게 되고 뭐 접시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게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마음 속에 여린 마음이 있기에 그게 술을 먹어서 드러난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싫어진다. 이런 걸 못 받아주는 내 자신이 싫다라는 사연인데 사실 이걸 못 받아주는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가해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네. 네. 이게
그 막 인스타그램에도 있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분이 하신 얘기예요. 정신과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들인데 정신과에 찾아오는 건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만약에 이 가정적으로 그것이 해결 안 될 시에 아버지와의 연을 끊겠다라고 이제 사연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막 결코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유교지향적이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거 맞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뭔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버지와 붙어 있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도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고 내 삶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가 지방으로 발령 나셨을 때 뭔가 그냥 그게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제가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갔다 왔을 때 나는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 거 맞지만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독립적인 삶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 나가야 할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아버지의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저걸 참고 살거나 지금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 않나? 나는 여기서 왜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버지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술을 마셔야만 그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네. 그럼 용기가 없는 거죠. 술을 안 마시고도 내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됐을 때 그 용기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용기만 나오면 좋은데 안 좋은 게 나오니까. 네,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것들은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치. 사실은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한 게 사과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표현을 못 하시고. 근데 이거는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맞아요. 가부장적으로 네.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는 뭐 몇십 년 평생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네. 보고 배우고 네. 이렇게. 부모는 그러니까. 아이의 거울이라고도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네. 못하는 게 할아버지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뭔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드리긴 힘들어요. 사실은 뭐 저희도 잘 뭐 모르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건 그냥 이건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연자 좀 뭐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자기 네. 죄책감이 너무 크다. 네. 이런 거라면 네. 뭐 아빠를 좋아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아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고 네. 뭐 그래도 아빠니까 네. 화해를 네. 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맨정신에 그냥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이런 게 나는 싫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버지가 만약에 술을 빌어서 그렇게 뭔가 표현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라면 좀 더 용기를 내서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도를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빠를 싫어하게 될 것 같은 내가 싫다. 그쵸. 이거를 어필을 해야죠. 그리고 내 탓을 하게 되는 내 자신도 너무 싫다. 그럼 아버지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자식인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해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연자 탓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쵸. 아버지와 사이 안 보고 만약에 진짜 나쁘게 뭐 끝까지 가서 안 보고 산다 하더라도 저는 사연자 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진짜 사연자 탓이 전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제 새내기고 네. 성인 되셨으니까 네. 아빠랑 어떻게
소주 한잔 하면서. 아, 또 술을 먹으면 아니 지금 술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 또 무슨 서양이 소주 아니 가볍게 백세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세주는 안주? 아니면 뭐 청아 뭐 이런 걸로. 과일 소주. 과일 아버지랑 무슨 과일 소주를.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참이슬 막 빨간 거 이런 거 말고 약한 거로. 약한 걸로 해가지고 가볍게. 그 진심이 나오려면 살짝 들어가야지. 술이 저랑 안 맞네. 헨리 팍씨 주정뱅이네요 진짜로. 저랑 안 맞네요. 물이 같으세요. 살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튼. 못했던 말들도 하고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뭐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하면 진심을 얘기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럴 용기나 그럴 힘이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가져야 돼. 네, 각자의 그냥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고 이걸 외면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고 시간을 갖는 거죠 진짜.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네. 뭐 진짜로 네, 너가 했던 말처럼 네, 본인의 잘못이라고 막 탓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네. 그게 좀 그러네.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보다 좀 안쓰러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진짜. 안쓰러워. 너무 착해서 그래. 네, 진짜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해서. 진짜. 네. 근데 본인이 완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되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좋은 분인데 아빠로 인해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게 본인 탓이 전혀 아니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명심하시면은. 네. 아이고.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사연 이렇게 한 4개 읽어봤는데 사연 재밌다. 재밌죠. 여기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저것 막 친구 관계, 네. 가족 관계. 어려워요. 또 편하면 편한 사람대로 내가 실수하기 쉬워지고 맞아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그냥 모든 게 다 어렵고. 맞아요. 저 그래서 네. 그 왜 살면서 네. 인생 얼마 안 살았지만 네.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인간관계에서 네. 한 번은 넘어져요.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넘어지는 건 뭐 넘어질 수 있어. 네. 당연히 아프지.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막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덜 네. 다쳐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덜 다쳐. 내가 그거를 네.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는 그래. 그 넘어지는 것도 네. 남이 미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돌불에 걸려 넘어진 거고. 음. 내 잘못도 있고. 네. 돌을 갖다 놓은 사람 잘못인 것도 있고. 네. 나랑 그 사람이랑 쌍방이에요. 네. 근데 나는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맞아요. 그게 넘어지게 되면 일단 아프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넘어지고 나서 관계가 잘못 흐트러지고 나서 내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왜 잘못된 걸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내 잘못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네. 그거를 진짜 마음의 병이 되게 커요. 진짜로. 마음에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병이 나더라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잡아줄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천만다행인 거고 그거를 일어나는 법을 알려줄 사람과 네.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얘기해줄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혹시라도 없다면 그래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 뭐 나만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맞아요. 조금은 뻔뻔해져도 돼요. 맞아.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보다는 네. 못된 사람이 살기 편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내가 원래는 막 착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 어렸을 때도. 네.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그래요. 너랑 친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바뀌었어. 네. 근데 편하죠. 편해. 네. 그러니까 막 남들한테는 조금 못 될 수 있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불의를 못 참을 뿐이야. 나한테 못 되게 하면 뭐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어? 그렇죠. 이거를 마음을 힘들어도 그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더라고. 맞아요. 먼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남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돌아오지도 않는 거고 내가 착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가 아 나는 착하구나 이러면서 만족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 내가 이렇게 그냥 나 편하자고 네. 이렇게 살아도 진짜 내 옆에 남아줄 사람들은 남아요. 남아. 네. 남고 나를 이해해주고 네. 근데 대신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네. 많지 않겠지만 네. 인생에선 친구 적을수록 좋대요. 좋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줄 그리고 내가 맞아. 받아줄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맞아. 진심은 통한다. 진실은 통한다. 가면을 벗어라. 네, 가면을 벗어라. 연극 끝난다.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는 진짜 중요해. 네, 진짜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내 탓인 거를 네, 인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네, 내 탓도 분명히 있어. 그럼요. 다 막 걔 잘못은 아니야. 네. 근데 나만 때에 잘못한 따라서. 것도 아니고 걔도 잘못했어. 음. 이거를 그냥 갖고 있어야 돼. 네, 근데 대신 어디에 남들한테 얘기하지는 말해야 돼. 그게 말 실수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누구 탓이다 이런 거를 맞아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네. 그렇게 떨쳐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결국에 이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 정신이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더 피폐해지기도 하는데 오늘 헤일리 팍 씨가 말씀해주신 좋은 명언들 있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저기 못된 사람이 돼야다. 못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런 거 있죠. 운전할 때 욕도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네. 관계 그 진짜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넘어졌을 때 너무 좀 안 좋긴 스트레스죠. 하지. 네. 그때 일어서는 법을 잘 넘어지고 잘 일어서는 법을 조금 진짜 현명하게 네.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현명하게 배워보면 정말 기댈 사람이 없고 네, 그런 거에 한번 넘어졌는데 네. 못 일어나겠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연락하세요. 네. TM을 보내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라디오 나온 거? 재밌네요. 재밌죠? 또 네. 나오고 싶네요. 또 오세요? 네. 네. 우리 그거 같이 하는 거 하고 한번 또 해요. 노래 저 하고 나서 좋죠. 네. 그것도 하면서 또 작업기도 해요. 재밌겠네. 작업기도 하고. 뭐 유튜버 지금 그 하라는 유행이던데? 작업기? 아이 저 그런 거 싫어요. 유행은 또 뒤쫓아가지 않는구나. 유튜브 하면서. 저 라디오 이재현의 사적인 라디오 사적인 친구 헤일리 팍 씨 모시고 오늘 관계에 대해서 사연도 읽어보고 저기 아름 씨 얘기도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좋아요. 오늘 그리고 이 라디오 이사라의 공통 질문이 있어요. 제가 모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건데 뭐냐면 이재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저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네. 제 다리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얘는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다. 오,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고민이 아니라 네. 되게 좋은 방향으로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네. 내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뭐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너가 나한테 이거 누나 이거 스트링 뭐 이거 좀 어떨 것 같아? 뭐 부탁할게 뭐 이래도 나는 그냥 기꺼이 그냥 해줄 수 있는. 아이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어서 부탁할 때 되게 막 미안해하고 이런 거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이고. 이거는 그냥 늘 생각을 했어. 진짜요? 전 진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치. 내가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걸 부탁을 하는데 참.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들이 부탁할 때도 네. 뭐 너 그럼 내가 뭐 얼마 줘야 돼? 뭐 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너 한 달에 1억 벌어? 1억 벌면 그때 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친구들의 음악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오늘 진짜 영화 음악의 천재 신이 내린 최고의 영화 음악 작곡가 헤일리 팍 씨를 모시고 너무 좋은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시간이고
아, 참 마음이 이제 되게 따뜻하게 이제 어떤 충만하네요, 진짜. 네, 너무 재미있고 네, 좋은 시간이었고 또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로. 네. 아, 불러주세요. 네, 저 너무 재밌게 언제든.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좀 가져오신 뭔가 여기 이 라디오에서 이번 화에 틀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해 주신 노래가 있죠? 네. 어떤 노래죠? 그 이적 선생님의 네. 20년이 지난 뒤. 20년이 지난 뒤. 이거는 네. 되게 관계에 있어서 네. 지금 관계를 유지 중인 친구들, 네. 뭐 가족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도 네. 좀 뭉클할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만나고 집에 갈 때 네. 운전하면서 이 노래는 꼭 듣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친구들한테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부끄러운 거야. 나만 듣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친구들한테 막 들어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 있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오시면. 네. 요 노래 마지막으로 긴 말 않고 남은 이야기들 이 노래 가사 안에 있을 테니까 네. 요 노래 들으면서 이사라 3화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여기 이쪽 사연 보이시죠? 여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화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그때가 또 우린 같이 웃고 있을까 궁금해가렴 20년이 지난 뒤 술잔 가득 추억들을 붓고 있을까 멀지도 않은 20년이 지난 뒤 터벅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어릴 때는 삶이 아주 길 것 같았지 까마득했지 20년이 지난 뒤 이젠 두려울 만큼 짧다는 걸 알아 눈 깜빡하면 20년이 지난 뒤 터벅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터벅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 할 때마다 서로 굳게 붙잡아 주어 그때가 또 우린 노래하고 있을까 그러길 바래 20년이 지난 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결 같을까 참 알 수 없는
20년이 지난 뒤 그래 20년이 지난 뒤 다시 20년이 지나